자, 여러분, 제가 수학상 영상 찍고 사실 조금 삐져 있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길래 수학 하 정리도 바로 달려볼게요. 자, 일단 집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공식은 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자, NA 합비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다. 요거를 1차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름 짓기를 볼 건데, 사실 이런 집합 공식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집합은요,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좀 말이 그렇긴 한데, 자, 영역 표시를 잘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집합이 나오면은 일단 전체 집합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요. 그럼 지금 영역이 몇 개로 나눠져?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 바깥쪽 넷으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여기를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너는 뭐냐면은, 자, NA 합비는 1번, 2번, 3번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NB는 1번이랑 2번이고요. 아니, NA는 1번이랑 2번이죠. NB는 2번이랑 3번이죠. 그럼 너네 둘을 더해버리면은 1 더하기 2번은 몇 개? 2개 더하기 3번 이렇게 되는데, 지금 2번이 2개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2번을 한번 빼줘야겠죠. 그런 의미로 들어가는 게 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집합에서 그림 잘 그리고 영역을 잘 이름을 짓고 어떤 다항식 풀듯이 해주면은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된다. 자, 그럼 넣어 볼게요. 일단은 요거 공부했다 치고 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NA가 24래. 그러면은 1번과 2번 영역이 지금 요 그림에서 24명 있는 거고, 2번과 3번 영역에 18명 있는 거죠. 그리고 1번, 2번, 3번 영역이 몇 명 있대요? 30명 있대요. 뭐 사실 이 기본적인 공식을 써도 알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 2번 영역에 12명이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주면은 1번 영역도 12명, 그리고 3번 영역은 8명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숫자를 써주는 거야. 12명, 12명, 8명. 여기는 뭐 논 외니까 일단 제낄게요. 자, B랑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물어봤어요. 자, B는 어디야? 2번 영역과 3번 영역이었고, 거기랑 어디랑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아까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었어. 그럼 A의 여집합은요, 3번과 4번이죠. 자, 2번, 3번과 3번, 4번의 교집합은 어디예요? 3번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이 몇 명 있냐? 8명 있어요. 그러면은 정답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공식과 영역별로 이름을 지어주면은 우리가 집합 쪽을 잘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집합에 있어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자, A란 집합의 원소가 1, 2, 3, 4가 있대. 근데 이 A의 부분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자, 일단은 빈 집합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 각각의 원소한테 물어봐.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경우의 수 2가지.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경우의 수 2가지. 마찬가지로 너도 경우의 수 2가지, 너도 경우의 수 2가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 게 이거죠. 자,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뭐래? 2는 안 들어가고 3이랑 4는 들어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너도 똑같이 하면 돼요. 자, 1아, 너는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경우의 수 2가지. 2야, 너는 들어가지 마. 경우의 수 1가지. 3아, 넌 들어와. 4야, 너로 들어와. 경우의 수 1가지, 1가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야,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경우의 수 2가지. 이렇게 돼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된다. 부분 집합의 개수 참 쉽죠? 자, 그 다음은 조건제시법인데요. 자, 조건제시법은 요런 거예요. 뭐 x 바 x는 뭐 5 이하의 자연수, 뭐 요런 걸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 부르는데, 조건제시법에서 기본적인 틀은 이 바를 기준으로 이 왼쪽은 원소의 기본 꼴이고요.
이 오른쪽은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자, x바 x는 뭐 1, 2, 3, 4, 5라고 한다면은 x라는 꼴을 띈 게 1, 2, 3, 4, 5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원소가 1, 2, 3, 4, 5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원소의 기본 꼴이 x제곱이에요. 그럼 이때는 x는 1, 2, 3, 4, 5인데 x의 제곱이라는 꼴이 원소의 기본 꼴이래. 그럼 이때 집합의 원소는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만약에 여기가 뭐 x 2x 플러스 1이었다면은 2x 플러스 1이라는 꼴이 원소의 기본 꼴이고 x가 1, 2, 3, 4, 5니까 3, 5, 7, 9, 11이 원소가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요 정도만 우리가 집합에서 알아둬도 너무너무 충분하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 하나만 적용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이런 거 어렵잖아. 막 드모르간의 법칙 막 여러 가지 다 외워야 돼. 너무 어려워.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워보세요. 자, 집합에서 구성 원소는 왼쪽에가 누군지, 너가 교집합인지 합집합인지, 너가 누군지, 그리고 원래 이 집합에 여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칠게요. 그럼 너에 대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 요소들을 싹 다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여집합 대신에 A, 교집합 대신에 합집합, B 대신에 B의 여집합, 그리고 원래 바깥쪽에 여집합이 없었으니까 여기다가 통째로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다? 그냥 싹 다 반대로 해주자. 이해되시죠? 자, 다음 갈게요. 자, 명제에서는요, 일단은 우리가 명제를 좀 집합과 같이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명제 P가 나타내는 진리집합이 이 라지 P란 집합이면은 not P란 명제가 나타내는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일단 이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P면 Q가 참이다 라고 한다면은 P가 Q의 부분 집합이고요. 자, P면 Q가 충분 조건이다. 이때도 P가 Q의 부분 집합이고요. 만약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P가 더 큰 거다. 요것만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를 좀 봅시다. 그럼 너도 보면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 자, P가 뭐야? 인수분해 해주면은 요렇게 되죠. 그럼 P란 집합에 그냥 2랑 4가 원소로 있는 거고, 자, Q는 너의 부분 집합이면서 12의 양의 약수래. 그러면은 1, 2, 3, 6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래? P 또는 not Q의 진리 집합은 뭐니 물어봤어요. 자, 우리 확률과 통계도 그렇고 집합과 명제에서도 그렇고 또는은 뭐야? 또는은 합집합에 대응하고 그리고는 교집합에 대응하죠. 그러면은 너는 결국에 P 또는 not Q니까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고 Q가 요거면은 Q의 여집합은요 1, 2, 3, 4, 5, 6에서 널 제외한 4랑 5가 될 거예요. 자, 4랑 5랑 너랑 합집합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2, 4, 5가 정답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명제를 풀어줄 때 자, 어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지만 자, 어떤 의 경우에는 한 경우만 성립해도 참이 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열쇠가 10개 있어. 근데 문구멍에 맞는 열쇠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떤 열쇠로는 이 문을 열 수 있다. 그럼 참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제에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잘 헷갈리는 게 산술기하입니다. 자, 산술기하 조건 한 번만 보고 갈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산술기하는 우리가 주로 언제 쓰냐면은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한다. 이거 알아둘게요.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P면 Q에다가 참이래. 그럼 P가 Q에 속해야 돼요. 근데 요런 거 이렇게 범위랑 같이 나올 때 우리가 잘 헷갈리거든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제시해준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대끔 먼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P는 지금 그럼 이런 느낌이죠. 자, 색칠할 거 색칠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는 제대로 뚫어주고요. 그리고 Q는 여기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P가 Q 안에 들어간 거잖아.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상황을 얘기하래. 자, 그럼 기본적으로요, 너네 둘한테 우리가 얘기해보면은 너가 너보다 작아야 돼. 근데 여기서 항상 뭐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냐면은 둘이 같아도 되나? 근데 봐봐요. 둘이 같아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긴 색칠이 돼 있고 여긴 안 돼 있지. 근데 P가 Q한테 부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 양쪽 끝이 같아 버리면은 P는 이 끝에 원소를 갖고 있고 Q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둘이 똑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너네 둘의 관계를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둘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P 쪽이 구멍이 뚫려 있고 너가 색칠돼 있으니까 둘이 같다고 해도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등호를 붙여줘도 되겠다. 그럼 최종적으로 K는 6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 계산하면은 2보다 커서 가능한 K가 3, 4, 5, 6이 된다.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요 3단 논법 쪽도 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명제가 참이면은 너의 대우도 참이죠. 자, 그럼 P면 not Q다가 참이면은 너를 싹 다 거꾸로 해버린 Q는 not P다가 참이고요. not P는 R이다가 참이면은 not R이면은 P다가 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S이면 Q다가 참이 된다면은 not Q는 not S다도 참이 됩니다. 자, 일단은 명제 쪽에서는요, 우리가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대우를 구해주는 것과 3단 논법. 이거 두 개만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일단 이렇게 쫙 구해놨어. 그럼 3단 논법 되는 거 찾아봐. 자, 너랑 꼬리가 같은 게 여기 있다. 그럼 너랑 매칭 시켜주면은 새로 얻을 수 있는 게 P면 not Q면은 not S니까 P면은 not S다. 새로 얻어냈죠. 근데 뭐라고? 새로운 거 얻어내자마자 너의 대우도 알아내. 그죠? 자, 그 다음 또 3단 논법 되는 거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너랑 보니까 너의 꼴이랑 너의 앞이랑 맞네. 그럼 S이면 not P면은 not P면 R이니까 S면 R이다. 그러면은 너의 대우까지 not R이면은 not S다.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나? 또 꼬리가 맞는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눈치를 좀 봅시다.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기억. 구했네. 니은. 없죠? 디귿. 구했네. 정답 기억 디귿. 자, 다음 역함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역함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자, 역함수의 정의는요. 어떤 y는 fx가 있을 때 이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고 너를 다시 y는 블라블라 꼴로 만들어줬을 때 그게 fx의 역함수인 gx가 된다. 요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역함수랑 원함수는 어떤 관계 있냐? 바로 y는 x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첫 번째 1대1 대응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너를 그래프적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너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왜? 여기가 그냥 x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2x-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2x는 t 플러스 1이고요. x는 2분의 t 플러스 1이죠. 자, 대입합니다. 그럼 ft는
4 곱하기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2라서 2t 플러스 4예요. 그럼 ft는 2t 플러스 4고 이제 t를 다시 x로 돌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fx는 결국에 이런 거야. y는 2x 플러스 4란 친구예요. 그럼 이제 역함수 구해볼게요. x랑 y랑 자리 바꿔. x는 2y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는 2y, 그럼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렇게 구한 너가 바로 뭐가 된다? fx 역함수 gx가 된다. 그래서 정답을 2분의 1 x 마이너스 2로 골라주면 되겠죠. 역함수에 관한 거 정리하시고 하나 더 응용 문제 볼게요. 자, 역함수에 존재한다. 1대1 대응, 그리고 항상 증가나 감소하자. 근데 1대1 대응이 뭐였냐면요,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고 동시에 1대1 함수여야 됐죠. 이 1대1 함수에 대한 정보를 사실은 뭐 여기서 좀 담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좀 연속적인 그래프에서 하는 얘기고, 네. 그 다음 우리가 체크해줘야 될 거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널 보면은 x가 4보다 작을 때도 기울기가 양수,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럼 뭘 보면 되냐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끊겨버리는 상황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서로 4 넣었을 때 똑같다. 그럼 4 더하기 a가 2 곱하기 4 마이너스 2 해서 6이 돼야 돼서 a가 2라는 걸 우리가 얻어냈고요. 그럼 fx가 뭐가 되냐면은 x 플러스 2랑 2x 마이너스 2로 갈리는 거예요. x의 범위에 따라서. 자, 그리고 너를 구하라는데 너는 사실 f 역함수의 10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에 대한 단일 값을 구할 때는 절대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이때는 너의 값을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요. 근데 역함수랑 원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은 정역과 치역이 뒤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10을 넣었을 때 k가 나온다는 거는 원래 함수에다가 k를 넣으면은 10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걸 만족시키는 k를 찾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k를 넣고 여기다가도 k를 넣어볼게요. 왜냐면은 둘 중에 어떤 범위에 속할지 모르니까. 자, 첫 번째는 k 플러스 2가 10 돼야 돼. 그럼 이때 k는 8인데 이 범위에 안 맞다. 그럼 너는 땡. 그 다음 2k-2가 10이야. 그럼 k는 6이야. 이 범위에 맞네. 딩동댕. 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k가 6이었고 f-10은 6이었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6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f 역함수 6이 몇이니? 이걸 하는 건데, 이때로 똑같이 너는 l이라고 해놓고 fl은 6이다 해주고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은 2l-2는 6이다. 그럼 이때 l은 딱 4가 되면서 이 범위에 맞으면서 정답은 여기에 들어갈 친구는 4가 된다. 네, 그래서 4를 정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과정은 제가 좀 더 빨리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인데요. 자, 일단 유리함수, 무리함수 첫 번째로는 요것만 알면 돼. 일단 자,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이 어떻게 생겼어? 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날 거 아니야. 근데 헷갈리면은 숫자를 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제가 과외하는 학생도 근데 이거를 대입을 못해서 막 헷갈려하고 있더라고. 일단 유리함수 첫 번째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커지면은 그래프가 점점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라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뭐 좀 뒤집어지고 그런 거는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모두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너의 점근선이고요. 자, 너는 x는 0과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대칭점이에요. 자, 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모든 유리함수는 대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대칭 직선이에요. 자, 이 대칭점을 지나고 자, 모든 유리함수는요, 대칭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들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 아무리 응용돼도 내가 말한 이 1, 2, 3, 4번을 기억하고 그림만 그려주면 잘 풀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자주 나온 유형은 이런 거야. 너를 주고 맞춰보래. 자, 일단 여기다가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이걸 보고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 너 점근선 뭐야? x는 2, y는 1이야.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잡아줘. 그죠? 그리고 나서 너가 추가적으로 지난 점이 마이너스 1,0이네. x에 마이너스 1, y에 0 넣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k는 3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3 띡 집어넣어 주시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러면은 요 플러스 1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둘이 더해주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되겠죠? 네, 그래서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2 돼서 정답이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역으로도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무조건 우리 처음 봤던 그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기본 꼴이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분모에 들어가는 x의 개수를 1로 맞춰주자.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자, 분모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러면은 분모 문제를 일단 1로 나눠줘.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너로 좀 묶어줘야 되니까 자, 3x의 짝꿍으로는 너를 3배씩 했을 때 2분의 3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해주고요. 묶어주고 묶어주면은 x 더하기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 되겠죠? 네. 그러면 너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원래 y는 3인데 요런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재. 그럼 점근선들도 같은 만큼 이동하겠죠. 그럼 최종적인 점근선은 2분의 5랑 5가 돼서 둘이 더해주면 2분의 15 되겠다.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니다. 판별식 사용 조건은 제가 무리함수까지 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무리함수도 볼게요. 자,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y는 루트 x를 그리는 거예요. 자, 너 같은 경우는 0,0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죠. 자,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점은요. 루트의 속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루트의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네를 갖다 평행이동한 것도 우리가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y는 루트의 마이너스 x는 뭐야? 너를 갖다가 y축에 대해 대칭한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주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요. 사실 너는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y의 부호가 반대로 된 거니까 x축에 대칭해야 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너는 너무 쉽지만 마이너스가 더블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원점 대칭으로. 일단 그래서 기본 꼴로부터 좀 그림을 그릴 줄 알면 되고요. 그리고 무리함수에서 또 중요한 건 뭐다?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 루트 속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결과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시작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y는 루트의 x-a 플러스 b라는 꼴이면은 너의 스타팅 포인트는 a, b가 된다. 자, 이거를 베이스로 너를 볼게요. 시작점이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너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뭐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에 a 괄호치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그려지는데 너가 0, 마이너스 3을 지나네. x에 0, y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씩 양변에 곱해줘. 1 지워. 너 그럼 2 되고요. 양변 제곱해. 4는 마이너스 2a. 아, 너는 a가 마이너스 2였네.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안에서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서 b는 4, a는 마이너스 2, b는 4,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 된다 해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판별식 사용 조건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거 기억해 둘게요. 자, 유리함수가 직선이랑 접한다 혹은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 할 때는 그냥 판별식을 사용해줘도 오케이예요. 근데 무리함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혹은 뭐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근데 무리함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역과 치역에 범위 제한이 있어. 그래서 너는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너는 오로지 언제만 판별식을 쓸 수 있냐면은 접할 때만 판별식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 이전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랑 직선이 있을 때 뭐 요런 무리함수랑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러면 사실 너는 둘이 굴곡상 절대 접할 수가 없는 친구거든요. 가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쌤, 여기 지날 때 접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접한다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나야 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접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만약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에 대한 정보가 알고 싶다면은 그때 접할 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만 판별식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좀 그림을 이용해서 너가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또 만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요건 일단 풀어보진 않을 건데요. 우리가 무리함수 혹은 유리함수랑 역함수랑 자주 나올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원함수랑 역함수는 어디에 대칭인 관계야? y는 x의 대칭인 관계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진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 지금처럼 fx랑 역함수가 서로 접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 말뜻은 뭐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게 y는 x라고. 그러면은 이 말뜻을 우리가 fx랑 y는 x가 접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fx가 너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럼 너랑 y는 x랑 연립시키고 판별식이 0이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풀어보자. 양변 제곱해. 한쪽으로 몰아. 마이너스 16a입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다. 자, 짝수 판별식이 0이다 하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접할 때에 대한 경우에는 판별식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a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방금 설명했고요. 끝났네? 네, 일단은 제가 경우의 수 파트는 좀 뺐는데요. 경우의 수 쪽은 애들이 생각보다 잘 안 까먹고 뭐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은 좀 기본적으로 선행해서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면 돼서 기본적인 거 위주로 나올 테니까 패스할게요. 네, 들어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할게요.